신들조차 편을 나눠 싸웠고 불멸의 영웅들이 줄줄이 쓰러졌죠. 아킬레우스는 친구의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고 헥토르는 성벽 주위를 끌려다녔으며 늙은 왕은 아들의 시신을 돌려받으려 적장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영광과 비극, 사랑과 복수, 명예와 광기가 모두 이 전쟁에 담겨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서사시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최강의 전사 아킬레우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은 운명을 가졌는데 짧게 살고 영원한 영광을 얻거나 길게 살고 잊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살리려고 저승의 강 스틱스에 담갔지만 발 뒤꿈치만 물에 닿지 않아 유일한 약점이 됐죠. 전쟁이 시작되자 테티스는 아킬레우스를 여장시켜 숨겼지만 오디세우스가 찾아내면서 결국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는 무적이었습니다. 그의 창 앞에 쓰러지지 않는 적은 없었죠. 하지만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그의 전리품 브리세이스를 빼앗자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휩싸여 전투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빠진 그리스군은 피로 대가를 치렀고 트로이군은 배를 불태우기 직전까지 밀어붙였죠. 친후 파트로클로스가 대신 싸우다 헥토르에게 죽자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전장을 피바다로 만들었고 강이 신조차 분노할 정도로 학살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헥토르를 찾아 결투를 벌였는데 헥토르가 패자에게도 장례를 허락하자고 제안했지만 아킬레우스는 사자와 인간 사이에 약속은 없다며 거절했죠. 헥토르를 죽인 뒤 시신을 전차에 묶어 트로이 성벽을 돌았고 늙은 왕 프리아모스가 찾아와 무릎 꿇고 애원하자 그제야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 역시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 쓰러졌고 비겁한 공격으로 최강의 전사가 죽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파리스가 있습니다. 트로이 왕자로 태어났지만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산에 버려졌고 양치기에게 자라다 왕자로 돌아왔죠.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파리스의 심판이었는데 세 여신 중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판정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헤라는 권력을, 아테나는 지혜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약속했고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약속대로 파리스는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를 만났고 왕 메넬라오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쳤습니다. 이 행위가 그리스 전체를 분노케 했고 천척의 배가 트로이로 향했죠. 파리스는 뛰어난 궁수였지만 근접전에서는 형편없었고 메넬라오스와의 결투에서 투구를 잡혀 끌려다니다 아프로디테의 개입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비겁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아킬레우스를 죽인 것도 파리스였죠. 결국 독화살에 맞아 옛 연인 오이노네를 찾아갔지만 치료를 거부당해 죽었습니다. 헬레네는 이 전쟁의 원인으로 불리지만 그녀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운명의 희생물에 가까웠습니다.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 어머니 레다에게 접근했고 알에서 태어난 헬레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됐죠. 구원자들의 다툼을 막기 위해 틴다레오스의 맹세가 만들어졌고 이 맹세가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 됩니다. 트로이에서의 10년은 헬레네에게 행복하지 않았고 파리스가 죽은 뒤에는 그의 형제에게 강제로 시집갔죠. 전쟁이 끝나고 메넬라우스에게 용서받아 스파르타로 돌아갔습니다. 헥토르는 트로이 최고의 영웅이자 아킬레우스의 라이벌이었는데 아킬레우스가 분노와 복수로 움직였다면 헥토르는 가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의 장남으로 태어나 차기 왕으로 교육받았고 아내 안드로마케와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깊이 사랑했죠. 출정 전 가족과 작별하는 장면은 고대 문학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동생 파리스의 경솔함을 질책하면서도 트로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헥토르는 대아이아스와의 결투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스 진영을 공격해 배를 불태울 뻔했으며 파트로클로스를 죽이고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죠. 복수에 불타는 아킬레우스와의 결투에서 패배했고 시신은 전차에 묶여 성벽 주위를 끌려다녔습니다. 아버지 프리아모스가 적진에 홀로 찾아가 시신을 돌려받았고 헥토르의 장례와 함께 트로이의 마지막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프리아모스는 트로이의 마지막 왕으로 50명의 아들을 둔 인물이었는데 젊은 시절 헤라클레스의 공격으로 가족을 잃고 노예로 팔렸다가 자유를 얻은 비극적인 과거를 가졌습니다. 왕이 된 뒤 트로이를 번영시켰지만 파리스의 예언을 피하려 아기를 버렸어도 운명은 바뀌지 않았죠. 10년의 전쟁 동안 수많은 아들을 잃었고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으려 적장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트로이가 함락되던 밤 제우스의 제단 앞에서 아킬레우스의 아들에게 살해당했고 그와 함께 트로이도 사라졌습니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자 미케네의 왕으로 권력과 야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대를 출항시키려면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했고 이 선택이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복수심을 불러일으켰죠. 전쟁 중에는 브리세이스 사건으로 아킬레우스와 충돌해 그리스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10년의 전쟁 끝에 승리하고 귀환했지만 아내와 그녀의 정부에게 목욕 중 살해당했습니다. 권력을 쥔 자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때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 다음 가는 전사로 거대한 체구와 방패로 유명했는데 아킬레우스가 빠진 시기에 홀로 트로이군을 막아냈습니다. 헥토르와의 결투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아킬레우스가 죽었을 때 시신을 구해왔죠. 하지만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두고 오디세우스와 다퉜을 때 패배했고 아테나의 저주로 광기에 빠져 양떼를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검에 몸을 던졌습니다. 디오메데스는 신들과 직접 싸운 몇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테나의 도움으로 아프로디테의 손을 창으로 찔렀고 전쟁의 신 아레스까지 부상시켰죠. 오디세우스와 함께 적진에 잠입해 트라키아 왕을 죽이고 신성한 말들을 훔쳐오는 등 용맹과 지략을 모두 갖춘 영웅이었습니다. 트로이 목마 작전에도 참여해 성 함락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그를 인간 세계에 연결해주는 다리였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전투를 거부할 때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그의 갑옷을 빌려 입고 전장에 나섰죠. 트로이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성벽까지 진격했다가 아폴론과 헥토르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킬레우스를 전장으로 복귀시켰고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멤논은 에티오피아의 왕이자 새벽의 여신 에오스의 아들로 트로이 편에서 싸운 가장 강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트로이군의 사기가 되살아났고 아킬레우스의 친구 안틸로코스를 죽여 두 영웅의 대결을 불러왔죠. 아킬레우스와의 결투에서 패배에 쓰러졌고 슬픔에 빠진 어머니의 간청으로 제우스가 그의 시신을 셋대로 변신시켜 불멸의 존재가 됐습니다. 팔라메데스는 지혜로 유명한 영웅으로 오디세우스의 거짓 광기를 간파해 전쟁에 참여시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디세우스의 원한을 샀고 결국 반역자로 조작당해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적이 아닌 아군의 손에 죽은 비극적인 영웅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복수를 위해 귀환하는 그리스 함대를 거짓 봉화로 유인해 암초에 좌초시켰습니다. 네스토르는 가장 나이 많은 참전 영웅으로 지혜와 경험으로 젊은 지휘관들을 이끌었습니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다툼을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들 안틸로코스가 멤논에게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전쟁이 끝난 뒤 무사히 고향에 돌아간 몇 안 되는 영웅 중 하나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은 저마다 영광과 비극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최강이었지만 발뒤꿈치에 쓰러졌고 헥토르는 가장 고결했지만 시신이 끌려다녔으며 프리아모스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제단 앞에서 죽었죠. 이 이야기가 수천 년간 전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사랑하고 복수하고 후회하는 인간 말이죠.